10년 동안 7명을 죽이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자. 그는 오직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만 노렸습니다. 낮에는 마을에서 가장 순박한 목수였지만 밤이 되면 그는 어둠 속에서 악마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현명하고 아들은 착하며 삶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리고도 그는 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산시성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여성 연쇄 살인마 자오짜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67년 산시성 신저우시 딩샹현에서 태어난 자오짜이신은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습니다. 형제자매도 많아 생활은 궁핍했고 공부는 늘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책은 멀리했지만 그림에는 집착했고 색채 감각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부모는 답답했지만 그는 끝내 성적 부족으로 미술학교 입학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목수 밑에서 기술을 배우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손재주는 뛰어났고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지만 실제 성격은 괴팍하고 원한을 오래 품는 타입이었습니다. 말싸움 끝에 페인트를 상대 머리에 퍼붓거나 협박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스승조차 언젠가 큰 사고를 칠 놈이라며 내쫓았습니다. 1989년 22살의 평범한 농촌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집에서 나무 장난감을 만들며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곧 시골은 내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반드시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 는 욕망이 커졌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목수 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오토바이 절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3번 연속 성공했지만 처분에 실패해 곧 붙잡혔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목공 기술로 모범수 칭찬을 받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죄수들을 야밤에 세숫대야로 폭행해 병원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관리 강화를 모욕으로 여긴 그는 교도관 몰래 자기 손가락을 잘라내며 또 검사하면 이번엔 머리를 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교도소에서 건드려선 안 되는 미친놈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996년 출소 후 놀랍게도 집은 그대로였고 아내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동하기는커녕 곧 아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폭행했습니다. 16살 사촌과 가까이 지냈다는 헛소문이었지만 편집증적인 그는 이를 사실로 믿고 아내와 아이를 내팽개쳤습니다. 자오짜이신은 타이위안으로 향해 길바닥 좌판을 벌리고 가짜 담배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외지인인 그가 장사 자리를 차지하자 곧 지역 깡패들의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독한 성격의 그였지만 토착 세력과 정면으로 맞붙어선 손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장사를 접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온 그를 아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행당하고 버림받은 과거가 있었지만 그녀는 가정을 지키고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오짜이신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왔고 세 식구는 딩샹현 난관촌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낮에는 목수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밥을 먹고 잠드는 나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대로만 살았다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자로서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곁을 지켰지만 그는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이런 상황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뜻이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편집증은 곧 증오로 번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신은 점차 모든 여성에 대한 혐오로 바뀌었고 그의 내면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98년 마침내 자오짜이신의 내면 속에 숨어있던 악마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외할머니 집에서 신축 공사를 돕던 중 이웃집 라오자오의 딸 샤오쥐엔을 알게 됩니다. 샤오쥐엔은 아직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였지만 맑고 청초하게 자라난 모습이었죠. 자오짜이신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남성으로서의 문제 때문에 성인 여성 앞에서는 열등감과 두려움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샤오쥐엔의 순수하고 어린 모습은 그에게 왜곡된 안전함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1998년 8월 30일 저녁 6시 무렵 자오짜이신은 샤오쥐엔 집 근처를 맴돌다가 그녀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곧장 뒤에서 달려들어 샤오쥐엔을 껴안고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샤오쥐엔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몸부림쳤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오짜이 씨는 그녀의 입과 코를 거칠게 막아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며 소녀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자오짜이 씨는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내며 소녀를 짓밟았습니다. 사건이 끝나자 그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지에는 자신을 아는 이웃집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아 경찰에 알리면 자신은 다시는 세상 밖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 더 악랄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숨통을 끊어야 한다. 자오짜이 씨는 치를 떨며 샤오지엔의 목을 조여 결국 그녀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곧 한 포대 자루를 찾아 시신을 집어넣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자 그것을 짊어지고 마을 어귀의 작은 수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시신을 내던졌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일부러 자루를 가져가 흔적을 감추며 이건 외부인이 저지른 짓처럼 꾸몄습니다. 이것이 자오짜이 신의 첫 번째 살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다시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세상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98년 8월 30일 샤오지엔이 희생된 바로 다음 날 새벽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마을 어귀 물도랑 속에 버려진 샤오지엔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샤오지엔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 범인의 침해를 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현장은 외진 곳, 수법은 잔인했고 범인은 바로 이 마을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매우 악질적이었기에 곧바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경찰은 곧장 마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전과자들과 혼자 사는 노총각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사팀은 3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1. 왕푸치엔, 마을에서 악명 높은 건달.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행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마을 어귀에서 수상쩍게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2. 자오 여우샹, 쉰을 넘긴 퇴역 군인. 전쟁 중 폭탄에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샤오지엔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3. 자오짜이 신, 비록 외지 사람이었지만 사건 전까지 외할머니 집 공사를 도우며 마을에 머물렀기에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먼저 왕푸치엔을 데려와 조사했습니다. 그는 태도가 불손했고 나는 이런 일 안 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일만 치지 애들 건드리는 짓은 안 해. 그런 게 필요하면 차라리 돈 주고 시내에 가면 되지 않나? 형사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왕푸치엔은 더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집엔 개 왕차이가 있어. 그날 밤 나는 집에 있었어. 못 믿겠으면 그 개한테 물어봐. 수사관들은 모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고 그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푸치엔은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른 2명과 함께 인근 마을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훔쳤고 다음 날 아침에 시내에 가져가 팔아 수백 위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 시간대에 양식장이 털렸습니다. 따라서 왕푸치엔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퇴역군인 자오여우샹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바지를 내려버렸습니다. 순간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건가? 그러나 곧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는 폭발로 다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결혼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경찰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오여우샹은 떠나며 오히려 경찰에게 당부했습니다. 꼭 진범을 잡아 샤오주엔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마지막으로 시선은 자오짜이 신에게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사건 직전까지 외할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자오짜이 신은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 이미 공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범행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주요 용의자가 모두 배제되었고 사건은 수사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당시에는 과학 수사 기술이 낙후돼 있었고 DNA 검사도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오짜이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지도 모른다. 그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은 2006년 2월 7일로 흘렀습니다. 대낮,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시각.
그럼에도 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희생자는 겨우 19살의 샤오장. 그녀는 군용공항에서 복무 중인 오빠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홀로 이동하는 게 불안해 군 동료에게 부탁해 신저우 씨까지 동행시킨 뒤 정류장에서 기다리라, 내가 데리러 가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샤오장은 오빠의 근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결국 길에서 차를 잡아 탔고, 불행히도 그 차는 자오짜이신의 3륜차였습니다. 차는 공항 근처의 외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오짜이신은 자제한 총을 꺼내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잔혹한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엔 숨을 끊고 시신을 인근 폐광 건물 안에 내던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희생자가 군인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조차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다니. 경찰에게 쏟아지는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셌습니다. 2007년 8월 18일 밤 9시 난왕시ang 류후이춘 20살의 청년 여성 샤오량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한 대의 벤을 잡아탔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악마, 이른바 여성 연쇄 살인마, 늘 3륜차를 타고 나타난다. 샤오량은 일부러 3륜을 피하고 조금 더 안전하다 여겨 벤을 골랐던 겁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 벤의 운전자는 바로 자오짜이신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는 듯 차는 평범하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외진길로 접어들자 자오짜이신은 자제한 총을 꺼내 들이밀며 낮게 웃었습니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한 방의 끝장이다. 샤오량은 두려움에 질려 어쩔 수 없이 끔찍한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행 후 자오짜이신은 의외로 곧장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겁에 질려 말을 못하겠지. 그는 방심했고 그대로 샤오량을 차 안에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 문을 잠그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벤이 옥수수밭을 지나던 순간 샤오량은 차창 너머 멀리 작은 집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문을 열고 몸을 던져 뛰쳐나왔습니다. 거친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지만 아랑곳 없이 필사적으로 불빛을 향해 달리며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오짜이신은 기겁했습니다. 당장 차를 세우고 쫓아갔습니다. 허둥대던 그 순간 손에 쥔 총이 탕 하고 허공에 불발되듯 터졌습니다. 그는 급히 총을 버리고 대신 손에 쥔 목공용 망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량의 뒤통수를 강타했고 그녀는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근처에서 양어장을 지키던 70노인 왕할아버지가 철삽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자오짜이신은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더 발각되면 끝이다. 그는 결국 샤오량을 버려둔 채 서둘러 현장을 도망쳤습니다. 샤오량은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목숨은 건졌지만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장기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몇 달 뒤 가까스로 깨어났으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아무리 물어도 그는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오짜이신이 10년 동안 범행을 이어오며 남긴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마저도 경찰에게 확실한 단서는 주지 못했습니다. 샤오량 사건은 경찰을 더 자극했습니다. 수사망은 넓혀졌고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한계, 열악한 과학수사, 부족한 CCTV, 그리고 교활한 범인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또다시 멈춰버렸습니다. 그 사이 자오짜이신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도 넘어가는구나. 그의 마음은 다시 느슨해졌습니다. 2007년 12월 딩샹셴에서 또 한 번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희생자는 25세 여성 샤오웨이. 수법은 여전했습니다. 차에 태워 협박하고 짓밟은 뒤 마지막엔 총으로 숨을 끊었습니다. 1998년 첫 범행에서 2007년 말까지 자오짜이신은 무려 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명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손에 희생된 이들은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공포는 이미 마을과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어진 뒤 딩샹셴 전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연달아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그러나 범인은 여전히 자유롭게 어둠 속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에는 소녀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50살이 넘은 아주머니들조차 두려워 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성 연쇄 살인마가 언제 널 노릴지 모른다. 여자는 밤길을 감히 걷지 못한다. 끝없이 이어진 사건들에 경찰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군인 가족도 있었고 평범한 농가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의 충격은 극심했고 민심은 술렁였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론은 들끓었고 비난은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성급 지도부까지 진노했습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라. 범인을 잡지 못하면 용납치 않겠다. 철통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08년 초 딩샹시엔의 모든 경찰력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마다 검문소마다 3륜차와 벤차량은 죄다 세워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차는 모조리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경찰은 빈손뿐이었습니다. 자오짜이 씨는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오만해졌습니다. 이제 나를 연경 잡지 못하겠지. 2008년 7월 3일 새벽 1시경 3명의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던 중 길가에 세워진 한 대의 밴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두툼한 팔자수염, 지저분한 인상,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젊은 여성에게 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수상쩍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요. 밤에라도 손님 태워서 조금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대답은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경찰이 수년간 추적해온 범인의 몽타주와 똑같았습니다. 40대 초반, 팔자수염, 곱슬의 장발, 초라한 체구. 경찰은 즉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운전면허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짜다. 길거리에서 흔히 파는 위조 증명서였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남자를 제압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차량을 수색한 경찰은 곧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뒤 좌석 바닥에 놓인 2개의 마대 자루 속 낡고 흉측한 2정의 자재총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 동안 딩샹셴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악마 자오짜이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DNA를 채취해 수년간 미제 사건의 증거들과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철벽 같은 증거 앞에서 자오짜이신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떨구고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믿기 힘든 계획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여자를 건드리는 건 흥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더 큰 걸 터뜨려야겠다. 나는 정부 청사를 폭파할 생각이었다. 순간 경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즉시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구창고 한 구석에서 여러 개의 뇌관과 3kg의 폭약이 발견된 겁니다. 자오짜이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폭약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못 챙겼다. 아니었으면 이미 다 날려버렸을 거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0년 동안 7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악마. 그가 바로 사람들 곁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늦게 잡혔다면 더 큰 참사가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세부 정황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오짜이 씨는 붙잡힌 지 무려 6년이 지난 뒤에야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0일 마침내 악마의 최후가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자오짜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즉시 집행을 명했습니다. 곧 그는 형장으로 압송되었고 차가운 총구 앞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단 한 발, 뜨겁고 무거운 탄환이 이 악마의 생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죄악으로 얼룩진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